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고요. 예창패 살아남기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 아마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고민들을 많이 했을 만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그 이유를 조금 본질적으로 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실제로 개발자이신 분들, 꼭 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쪽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앞으로 회사를 갈 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과 초보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좀 현재 그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현실과 그 다음에 이 개발자와 대표자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개발자를 구하는 문제가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직원을 구하는 문제가 됐건 혹은 뭐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이제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못 알아주고 왜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그 창업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한테 가끔 가다가는 좀 정답에 가까운 그런 솔루션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현상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딘가에 막 이렇게 구인구직을 해도 어렵고 어디 네트워킹을 가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주변에 뭐 아는 개발자들 없냐, 뭐 소프트웨어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뭐 그런 것들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이거 뭐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근처에 뭐 아는 사람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주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주 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니까 원하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받고 또 이제 원하는 거 주고 뭐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 뭐 트러블이 생긴다 그래도 쌍방 그 상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 소개를 안 시켜드리지는 않는데 이 개발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 대표자와 개발자 사이에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투자자가 됐건 개발자가 됐건 간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해타산과 계산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가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의 어떤 로직에서 내가 하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함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되게 한 1년 전인가? 어떤 분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시제품 여기까지 만들었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뭐 투자자도 구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이템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썩 좋진 않은데 뭐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하시겠다라고 하고 뭐 의지도 확고하니까 제가 그거를 뭐 평가를 하거나 비평을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고요. 뭐 어쨌든 뭐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려움들이나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조언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반년 정도 있다가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대뜸 하는 말이 이제 주변에 그 자기는 앱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자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때 조금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뭐 무슨 제가 무슨 뭐 여기 창업 보육하는 사람이지 무슨 인력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항상 보면 그게 그거예요. 아니 서울대 그 공대인데 주변에 혹시 뭐 개발자 없어요? 이런 개발자 겁나 많죠. 뭐 많은데 저는 이게 사실 지인으로부터 사실 이런 요청이 들어와도 되게 조금 난감해요. 난감하기도 하고, 제 성격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꼭 문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잘 타이르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오는 대다수의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개발자들은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너네 회사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취직할 자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N모사나 아니면은 그 뭐 유명한 몇몇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을 하겠지. 이제 막 시작한 그 스타트업에 월급도 제대로 100%못 주는 이제 그런 회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 저희는 이거를 그 뭐냐 정말 이 사람을 귀하게 모셔가지고 뭐 지분도 드릴 생각이 있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앉힐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그런 아름다운 플랜을 갖고 있고 누구나 그런 그 멋진 어떤 꿈을 그려주고는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이 꿈꿀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솔직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보통 연락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개발자는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연봉 5천이나 6천 정도나 되면서 되는 그런 이른바 풀스택 개발자, 진짜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제 돈 주고 고용하기는 어려우니, 왜? 아마 대다수 여러분이 예창패 받고 시작하시는데 실제로 예창패 그거 비용 받아가지고 개발자 한 명 월급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뭐 다른 용도, 그러니까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사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분을 좀 주더라도 좀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그거죠. 그러니까 제 돈 다 안 주고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발자. 이거 왠지 어디 이렇게 유머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예, 뭐죠? 충분한 경력을 갖춘 신입이라 그래야 되나?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하는 뭐 그런 분들인 거죠, 사실은. 뭐 이해는 돼요. 상황은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의 문을 두들겨요. 왜? 학생은 싸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학생이면은 뭔가 조금 그 일반적인 개발자보다 뭔가 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 학교 쪽에서 이런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기는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회사에 가겠냐고요. 정말로 본인이 취직을 하고 싶으면 그 말 그대로 이제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겠죠. 자, 그러니 결국에는 여기서 이해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개발자를 회사에 영입을 하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월급을 다 못 주기 때문에 그 페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분이라는 거죠. 그 지분을 주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뭐 이렇게 잘 되면 그때 더 잘해주겠다. 나중에 뭐 뭐를 더 해주겠다. 이거보단 나아요. 나중에 뭐 해준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해주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요. 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이제 평생 같이 가는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뭐 AI 기반이건 뭐가 됐건 완전 100% 코딩 기반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될 파트너를 찾고 적절한 수준의 그 충분한 수준의 그런 지분을 주고 그 사람을 영입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를 뭐 앱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앱을 그냥 외주를 맡기기 불안하니까 개발자를 고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제 내가 어떤 지분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그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 학습 체계가 있어요. 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지난 십수년간 계속 끊임없이 이런 소프트웨어계에서 하드웨어계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서 겪은 그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 누적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쓸데없는 게 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의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개발자한테 지분은 그다지 크게 의미를 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 유치를 하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건 아니면 다른 매출을 올리건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외형만 갖춰지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이 구현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충분히 매출이 나온 구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발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구현이 되고 뭔가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뭐 투자 유치를 받건 뭐라건 사업을 하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매출을 올리건 뭐라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는 대표자가 밤새는 시간보다 개발자가 밤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실제로 대표자도 개발자한테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플랫폼에 대한 초안이 나오고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본이 돼가지고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투자 유치 이런 쪽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대표가 엄청나게 바빠지고요. 대표나 영업사원들이 바빠지고 개발자가 생각보다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몇 달 동안 밤을 샌 게 그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의 99%거든요. 그럼 나머지 1%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씩 유지 보수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좀 서비스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 좀 구현을 해주거나 한 요 정도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업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개발자가 갈립니다. 뼈가 갈려요, 막. 그리고 이제 뭐 지분도 주고 뭣도 했으니까 막 이제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한다 고마워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후가 달라진다고 그 6개월이 지나가고 앱이 런칭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자가 미친 듯이 밤을 새는 상황이 되면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쉽게 얘기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컴퓨터만 보면서 이것만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게 껄끄럽게 느껴지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꼴드백이 싫어지죠. 쟤는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월급 루팡처럼 보이게 되겠죠. 지분도 아까워집니다. 왜? 지금 그 순간부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뜨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그 노력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노력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의 기반이라는 것이 6개월 동안 개발자가 미친 듯이 밤을 새고 뼈를 깎고 그 피와 땀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후에는 그런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니 저 사람이 6개월을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가? 저 사람이 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한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너도 나가서 영업을 내라. 아니면 뭔가 뭐 다른 것들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모든 솔루션이 다 끝난 다음에 개발자 개인이 해야 될 역할과 의무는 거의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할 일이 있긴 있지만은 적어도 처음에 6개월 동안 밤 샜던 만큼 그만큼 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세다가 사람 죽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단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밤을 새면서 똑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면 차라리 나은데 보통 이렇게 그 역할과 분담에 따라서 누가 갑자기 확 올라가다 누가 갑자기 확 밤을 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회사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나 그런 변화들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밸런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발자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매니지먼트로 좀 이제 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밸런스를 잘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개발자들은 그냥 코딩만 하기 원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일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대표자인 여러분이 혹은 다른 직원들이 도대체 저 XX는 뭔가 왜 쟤는 나는 밤을 새고 있는데 쟤는 밤을 안 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대표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회사 초기에 정말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앞으로 1000년, 100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 본인도 슬슬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당장 눈에 띄는 역할을 개발자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갭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발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 관계에서 슬슬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100%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그냥 회사가 성장을 하고 단계별로 계속 사람을 영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가 굴러가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자 회사의 이해관계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언제까지 내가 코딩만 하고 살 것인가? 대한민국의 IT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창업기업에 가서, 스타트업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치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본인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건 코딩인데 코딩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다행히 거기에 적응을 하는 사람은 매니지먼트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CTO가 됐건 이사가 됐건 상무 됐건 성장을 하지만, 안 그런 개발자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에 특화되지 않은 개발자들은 매니지먼트 일을 해도 맡아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이 안 맞게 되니까 거기에서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자도 점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개발자의 말에 되게 귀 기울여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좀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사업을, 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구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구현이 되는 게 개발자의 몸을 갈아 넣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개발자한테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뭔가 타협하라는 걸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윈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갈등 요소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반복된 라인이,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지난 십수년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창업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명확한 위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사장이 되든가, 정말 내가 그쪽 마인드를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직접 사장을 하든가. 근데 이런 경우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회사 잘 말아먹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깔끔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중에 프리랜서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프리랜서가 그 프리랜서의 삶에 만족을 하냐고는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편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받아가지고 비축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진력이 들어오게 되니까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즉 몸값은 올라가는데 원하는 레벨은 그게 아닌 그런 이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업계 전설 같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이게 좀 미묘한 관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프리랜서만을 좋아하는 개발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개발자가 프리랜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데, 일반적인 창업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그만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예요. 제 돈 주고 일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이 뭐 이런 로켓펀치나 이런 데다가 한번 크몽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그 구인구직 한번 올려보면은요, 그 업계 표준 플러스 알파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 때린 다음에 개발자 구하면은 미친 듯이 날라올 거냐, 아마? 아마 그 이력서가 엄청나게 날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해야 될 일은 3천만 원짜리인데 한 1,000만 원만 좀 일할 수 있는 개발자를 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2천만 원어치의 반대급부를 어떤 식으로든 줘야 되는데요. 그게 꼭 지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도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건데, 그럼 어떤 걸 주면 되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창업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대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죠. 뭐 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나 아니면은 뭐 따로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걸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뭐 수익의 몇 프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쨌든 개발자들이 충분히 여기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당장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익은 적더라도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도 흔하게 유머 사이트에나 나오는 것처럼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외주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예비 창업자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고 싶으려면은요, 적어도 여러분의 수중에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여유 자금이 있지 않으면은요, 뭘 해도 항상 불안함에 쫓기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걸리는 건 돈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금이라고 해봤자 예비 창업 패키지 평균 5천만 원, 초기 창업 패키지 평균 7천만 원, 그 다음에 시드 레벨 투자 한 1억 원, 요 정도가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개발자한테 전부 다 쏟아붓기도 힘들어요. 제 주변에 그걸 싹 다 쏟아붓는 되게 멋있는 분들 하나 봤습니다. 회사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그 개발자를 구한다 그러면은 싸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거고요. 저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렇게 개발자를 구해봤자 여러분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외주를 해라. 왜? 5천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개발자를 구하기는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당장의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정도라면은, 그런 앱 정도라면은, 그런 시제품 정도라면은 외주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퀄리티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구색을 갖춘다는 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의 구색을 갖추려면은 당연히 CEO는 있어야 될 거고, 회계 서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질구현 처리를 하는 격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 개발자,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도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적어도 한 4-5명은 있어야 그럴 듯한 벤처기업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금이 빵빵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최소 10억이에요. 그 미니멈이 10억이고 안전하게 가려면 1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외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입 바른 소리지만은 여러분한테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압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외주로 어떤 제품이나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발자 두고 자체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더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거든요. 문제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이너리그에 있고,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 구색을 갖춰야 된다, 이게 아니죠. 당장 내가 그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 손에 단돈 1,000만 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고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개발자를 구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사업에 개발자가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될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회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그런 금전적 보상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어떤 거를 줄 것인가, 이거를 한번 개발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는요, 회사에서 토사구팽당하기 가장 좋은 인력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제가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개발자나 엔지니어를 영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믿음, 신뢰, 그걸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반대급부, 확실하게 금전적 페이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형태로든 반대급부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분명히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은 네트워킹을 통해서든 어디가 됐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자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네트워킹에 갔는데 그런 까탈스러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을 보고 합류하길 원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한 번쯤은 살짝 의심을 해보고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 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고, 그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람하고 같이 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운이 좋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초기 상태에서 지금 창업을 꿈꾸는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제가 얘기했던 이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두고요. 창업기업에 합류를 할 때 과연 어떤 반대급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또 반대 입장에서 본인의 인생에 그 어떤 선택을 하는데 좀 좋은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인포 예창패사라는 기 18번째 시간,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창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